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에 힘입어 강보합 출발한 뉴욕 증시는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9% 올라 11,320.7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3일째 올랐습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미국 내구재 주문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투자자들이 적극 매수에 나섰습니다. 영국 증시가 1.5%, 독일 증시는 2.7% 올랐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함은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25.7%로 주민투표법상 규정된 개표 기준 투표율인 33.3%를 넘지 못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의 1.8GHz 주파수 확보 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파수 가격이 경매 닷새 만에 65% 오른 7,327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김보라입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장 국내 증시를 정리해보고 오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 일단 코스피 지수는 1% 하락했습니다만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엿새 만의 컴백이었고요. 기관도 많이 팔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장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김성남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강한 반등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어제 시장에서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459억가량 일단은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OCI가 두 번째, 그리고 현대모비스, LG화학, LG에 대해서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현대차, 그리고 KTNG, 그리고 CJ제일제당, 기아차, 삼성물산. 그래서 일단은 뭐 양쪽 다 그 자동차주들에 대한 일단 매수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요즘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추석이 또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수를 노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사실 하루 종일 보면은 장 초반에는 이제 상승 출발을 했었었죠. 이제 미국 시장도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를 못하고 개인과 어떤 그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매물이 좀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1800선에 대한 회복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성공하지를 못했고요. 또한 이제 어제 아침에 무디스가 일본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했다라는 조정 소식도 함께 들려왔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국내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약간의 영향을 조금은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6,000원 넘게 나온 이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확대되는 분위기였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21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건설과 그리고 섬유, 자동차들이 소폭 상승한 반면에 통신, 은행, 금융, 전기전자, 기계, 의약품 등이 하락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사 담았습니까? 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시젠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AP시스템인데 AP시스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정말로 꾸준하게 사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요.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크루셜텍, 그리고 파라다이스, 태웅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그동안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죠. 앞으로도 사실 게임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네오위즈 게임즈가 가장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FA, 네오위즈, 셀트리온, SM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어제 5포인트가 넘는 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코스닥
에서는 이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단은 이 상승폭을 점점점 축소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로 진입이 되면서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더 견조했었습니다만 결국에 형님을 따라서 일단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요,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오락 문화, 운송업종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비금속, 섬유, 의료, 인터넷, 화학 등의 업종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의 이 시장에 있어서 핫한 업종과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건설주들 어제 정말로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리비아 사태 진정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이 리비아의 이 어떤 기대감에 형성이 되면서 이 건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코롱건설 등 건설주들이 지금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철도주들도 어제는 강세였습니다. 이 박근혜 이 한나라당 전 대표가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소식에 대한전기공업 그리고 세명전기도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대아티아이, 리노스, 대오AL, 동양강철 등이 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게임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죠.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M게임이 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네오위즈, 액토즈 소프트, 컴투스, 게임빌, 웹젠, 위메이드, CJ, ENM, JC 등의 일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노인복지주들도 강세였습니다. 이 정부의 100세 시대 프로젝트 정책에 따른 수혜감 기대에 오텍, 위노바, 나노엔텍 등 관련주들이 강세였었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대형 건설주 중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이 건설적인 수주 소식이 시장에 다시 한번 전달이 되면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CJ도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산업 진출 그리고 CJ ENM의 미디어 엔터 부분의 통합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이 돼서 일단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추석에 관련된 어떤 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추석 특수주들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로 홈쇼핑주들이 일단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5%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낙폭 과대에 따른 저평가 매력, 그 다음에 DN샵에 대한 흡수 합병이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함께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STX 엔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TX 그룹의 하이닉스 인수전 참여로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수주 실적 등 펀드멘탈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저평가 매력이 돋보인다라는 평가 때문에 일단은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정태그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장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반면에 그 이후에 펼쳐진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일째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엔 이 경제지표 개선 소식이 든든한 뒷받침이 됐다고 하죠. 네, 일단은 계속해서 그 시장에서 호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 3차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시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막상 또 그 26일에 뚜껑을 열었을 경우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하지 못한다면 조금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된다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급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출발하고 난 뒤에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혼조세 글을 보였었는데 미국 증시가 그 개장 전에 발표된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148포인트가량 상승을 하면서 2.68%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7%, 1.4%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양적 완화에 관한 부분이 어떤 그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조금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원자재주 그리고 소비재주 그리고 자동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엇갈리는 또 모습이 나왔는데 세계 최대 광고 회사인 WPP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머징 마켓 매출이 11% 증가를 하면서 순이익이 8억 5,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효과로 7.4% 상승을 했고요. 그와 반면에 하이네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7.6%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3차 부양책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기업별로 봤을 때 실적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좀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좀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한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한 그런 지진 영향 때문에 조금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그 지진이 5.9 정도 강진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피해 소식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지표인 내구재 주문이 상당히 시장의 예상치인 2%를 상회하는 4% 정도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상승 전환하고 그리고 상승폭을 상당히 확대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하던 그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장 중반에 금값이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달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장중에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시장이 하락하긴 했지만 최근에 어제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 시장이 상당히 호재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장중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상승폭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락 전환하겠지만 어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다시 한번 상승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급락을 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본 확충 논란과 관련해서 당장 급하게 자본 확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한 애널리스트의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 7.7% 정도 급락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그런 하락폭을 많이 하는 7.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IT주와 그 에너지주가 장 초반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장 후반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됐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영향으로 인해서 금융주는 장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 전환했던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 전환했던 원동력을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 의회 예산국이 종전의 재정적자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호재가 됐고요. 어쨌든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이란 부분이 조금 호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럽 증시가 좀 급등 마감했던 영향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지표와 그리고 재정적자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 얘기를 좀 듣는다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를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상무 발표에 따르면 7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 증가를 상회를 했고요. 자동차와 민간 항공기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지표를 한번 본다면은 계속해서 상승 증가와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조금 제조업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와 민간 항공기 수요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그리고 감소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내구재 주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조업 어떤 자동차 그리고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민간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 소비가 좀 개선이 돼야 내구재 주문도 조금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상기시키면서 이 지표를 확인하신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국방 운송 부분을 제외한 근원 자본재 설비 주문 같은 경우는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원 자본재 설비 주문 같은 경우는 내구재 주문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차부품 주문이 11.5% 증가한 데 힘입어서 운송 장비 부분이 14.5% 증가한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자동차 주문이 증가를 하면서 일본 그 지진이 6월 달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일본 지진 영향이 이제는 조금 완연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용 항공기 주문은 6월 24% 감소를 했지만 7월 달 같은 경우 43.3%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기 업체인 보잉이 6월 주문량이 48대였지만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115대 정도 증가한 것이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컴퓨터, 전자제품, 기계류 등의 주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조업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아직 부족하다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제품, 컴퓨터 같은 민간 소비와 상당히 연관성이 큰 이런 그런 그 부품들이 증가를 한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재정 적자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미국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현 회계연도의 미국 연방 적자가 정부의 지출 삭감 그리고 소득세 징수액 증가에 영향을 받으면서 1조 3천억 달러 정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지난 4월 적자 전망치는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9월 30일까지 2012년 회계연도 적자 규모는 4월 전망치인 1조 1천억 달러보다 감소한 그리고 1조 달러도 하회하는 9,73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적자가 감소할 것이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올해는 2.4% 그리고 2012년에는 2.6% 정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8.9% 그리고 내년에는 2012년 내년엔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8.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현재 지금 그 상향 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맞을지는 이후에 시간이 지나봐야 좀 알 수 있겠지만 좀 더 미국 정부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국 투자은행들 뭐 JP모간이라든지 골드만삭스의 전망치에 좀 귀를 기울이신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전문가의 오늘장 전략 들어보기 전에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전략을 내놓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은 어제장의 하락 일단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짚어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국내 수급의 개선 조짐과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들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가치주 중심의 트레이딩이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은 현재 유럽과 미국에만 집중된 시선이 중국과 중동의 중요한 모멘텀의 변화에도 옮겨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중국의 긴축 정책이 중단될 시에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모멘텀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리비아 사태 해결에 따른 유가 하락 가능성 역시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와 인플레이션 완화로 연결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낙폭과대 대형주와 중국 내수 관련주, 건설주의 단기적 접근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신증권은 8월 초 이후 패닉에 빠졌던 주식시장에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8월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2차 양적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었듯이 오는 26일에도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책 발표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8월 초 이후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를 경험했고 공포심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석원 대리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조심스러운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한금융투자에서는요, 공격보다는 방어인가요? 방어보다는 공격인가요? 리포트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도 일단은 공격보다는 방어 쪽입니다. 예. 최근 지수가 이제 좀 변동이 커지면서 대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26일 버냉키 회장의 연설과 9월 초 미국 대통령의 경제 대책 발표 등 큰 이벤트를 앞두고 더욱더 한 치 앞을 좀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8월 들어서 20% 근처까지 하락하면서 현재 12월 선행 PER은 8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 이익 감소를 고려한다면 이런 이제 좀 떨어진 PER이 크게 매력이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의 좀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 비중을 확대하고 또한 최근에 저 PBR 종목들,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좀 싸진 종목들을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좀 짧게 보신다면 이제 9월 초까지 이어지는 큰 이벤트들이 좀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을 대비해서 만약에 못 미친다면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변동폭이 커질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덱스와 연계되어 있는 코스피 200 종목들, 그런 코스피 200 종목들을 좀 피해서 대신 시가총액 5천원 이상의 종목들을 좀 위주로 잡는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200보다는 좀 더 변동이 작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승 여력이 좀 크지 않은 시장에서 주식 비중을 좀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면 코스피 200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과 또한 이제 저 PBR 종목들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성란 대표님의 오늘의 투자 전략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사임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갤럭시 S2에 대한 일단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어떻게 보면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었던 IT주 어떻게 흐름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망 부탁드리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제시해 주시죠. 네. 자, 일단 아까 제가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도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살짝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특징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사실 IT주와 그다음에 은행주들의 이 하락세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KB금융과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이 기관이 매도한 상위 종목들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IT가 이 수요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금융주도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 이런 규제 우려감 때문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사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그래도 반등에 또 성공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사임을 표명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도 IT들에 조금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애플의 신화, 너무도 신화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뭐 애플 내부적으로 좀 보기에도 물론 또 차기 회장의 또 이제 팀이라는 그분이 아마 맞으실 텐데 뭐 잘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사기라는 부분들도 좀 그렇죠. 많이 작용할 부분인데 그것이 워낙에 세계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일시적이라도 물론 그것이 아주 길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건 애플의 저력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라도 IT주들이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방어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금융주들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미국의 은행주들이 또 나름대로 강세였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이제 그런 우려감들은 어제 좀 반영이 되고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들 좀 같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사실 하루 만에 조금 이 하락 전환으로 됐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건 미국 시장도 3일 연속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23일 날 너무 급반등을 했다라는 점이죠.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는 또 프로그램 매물에 따른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소폭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그 상승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26일 날 이 잭슨홀 Q3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이 지수 상황을 조금씩 올려놓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지수가 상승한다라면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내구재 주문이 늘어났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쪽이 봤을 때 또 자동차 쪽이 또 강하게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부품 주문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11% 정도 그쪽이 컸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부분들만 놓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 1회, 2회 정도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수가 그래도 저희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좀 연속적인 그러한 매수가 들어오는지 좀 확인하는 게 좋겠고 그러한 부분이 좀 나와준다라면 우리가 26일에 대한 그러한 흐름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9월 5일 날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요 부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이 강세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에 공백이 생겨요. 그렇죠? 다음 주 정도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정도 반등이 또 나왔을 때는 또 많이 반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또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놓는 전략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내구재 주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다라고 이야기는 나왔지만은 또 유럽 쪽을 보면은요 PMI 지수가 또 좋지 못한 부진한 그러한 지수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안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추세적인 부분들이나 혹은 어쨌건 반등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주에 있는 그 잭슨홀보다는 9월 5일 날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뭔가를 내놓는 것이 왜냐하면 위기거든요. 지금 뭐 안티들도 많이 생겼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뭔가가 큰 카드를 들고 오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이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든 조금 다시 한번 현금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면 현금을 다시 한번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을 때는 현금을 확보하는 거 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IT 쪽에 대해서는 오늘 애플 CEO의 사임 표명이 일단 호재가 될 수 있겠다. 호재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세근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 같은 게 제가 5일선을 회복할 시는 1900포인트까지 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게 좀 아쉽게도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게 조금 그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에 나서면서 5일선을 회복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외국인 매수가 너무나 약하다고 조금 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변수가 되고 있는 대외 변수가 되겠죠.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는 그런 기미가 나와야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에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변수가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 기조는 조금 기대하는 것은 조금 미뤄두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전일 같은 경우에 5일선을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금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침 쪽에서 어쨌든 조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미국 증시 어쨌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오늘 우리나라 아침 증시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상승 출발은 하겠지만은 상승폭은 확대될 가능성은 조금은 작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정강후약의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최근에 그 프로그램 매매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그 시장이 빠진 현물을 매수하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선물을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 시스템 매매, 프로그램 매매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시장이 빠질 때죠. 시장이 빠질 때 언제냐면은 지금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같은 경우 19일과 12일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8조 2천억 그리고 5조 5천억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 또 6천억 그리고 1,500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이런 부분이 시장 베이시스에서 계속해서 휘둘리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19일 20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던 부분은
최근에 변동세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현물이 저평가 상태가 되고 선물이 고평가가 되는 시장 콘텐츠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나는데 또 시장이 강하게 위쪽으로 올려주니까 거기에 의한 또 마찬가지 베이시스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현물이 고평가가 되고 선물이 저평가가 되는 백오데이션 상태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되면서 프로그램은 매도가 나오고 선물은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적인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금 위쪽으로 움직여준다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스템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그 시스템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도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화면에 보셨듯이 1730포인트 지지역만 조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1700포인트, 오늘은 1730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하단을 조금 위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한 반등보다는 이제는 좀 서서히 시장이 저점을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 실망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죠. 자, HTS를 키게 되면은 그 주체별 매매 동향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신다면 국가 그리고 지자체 동향이 나옵니다. 근데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부분을 우정사업본부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 19일 같은 경우 4,250억 원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 1,800원을 매수를 하면서 6천억 정도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근데 어제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이틀 동안 합쳐서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연기금도 어제 같은 경우에 3천억 정도 자금 집행설이란 그런 루머가 나왔지만은 실제로 그런 부분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방어 역할을 하는 국가 자금도 지금 이제 섣불리 매수에 놔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우상향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한 전략적인 부분은 일단 상승 출발하겠지만은 조금 추가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수급을 볼 때 시장 베이스가 콘텐츠인지 그리고 백오데이션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을 같이 본다면은 좀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종별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차화정이라 그러죠. 정유주, 화학주, 자동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와 동반적으로 건설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저번 주부터 기술적 반등 낙폭가대에 접근할 때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아직까지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5일선을 회복해주지 못한 흐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회복을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 상승폭이 상당히 축소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조금 5일선을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조금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맞겠지만은 5일선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종목을 좀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종목이든 시장이든 똑같습니다. 5일선을 회복해준다면 기술적 반등은 21선까지 나오는 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패턴이 현재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 큰 중장기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그리고 수익 매매적으로 어떤 그런 업종들에 접근해 보신다면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얘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대표의 관심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저께 또 삼성 엔지니어링 수익 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미국 MEMC사와의 국내에서의 이 태양전지 합자 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번 강세를 또 보였던 적이 있었던 이 종목인데요. 어쨌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시장 반등과 함께 같이 반등을 잘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나름대로 이 종목들의 시장 자체의 반등 그리고 IT주들의 어떤 선방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반등 구간에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은 11,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1,8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눌림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뭐 일단은 반등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기보다는 한 12,000원 정도까지 12,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대신에 짧게 좀 제시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10,000원이 이탈됐을 때 또 심리적으로 또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10,000원이 종가상 이탈됐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님의 단기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도 여전히 단기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인스프리트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제가 너무 하루 빨리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고 오늘 관심 있었던 분들은 오늘 쪽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발 빠른 전문가, 정태근 전문가. 예, 저는 한 발 빨랐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진성 TC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굴삭기라든지 뭐 불도저 같은 그런 굴삭 건설 중장비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런 주요 매출처가 두산 인프라코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최근에 중국 긴축이라는 그런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모습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중국의 긴축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최근에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중국 쪽 모멘텀이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좀 발생할 가능성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 조금 자세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왼쪽 하단을 보게 된다면 기관의 동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의 증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투신 쪽에서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도 특히나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누적시켜가는 모습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 항상 말씀드리죠. 투신 같은 경우는 투기적 매매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투신이 매수에 나선 종목들은 단기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8,500원 가격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절대적인 지지 라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500원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난 뒤에 8,500원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N자형 반등이 현재 N자형 반등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8,800원에서요. 8,800원에서 한 8,9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500원 정도 한번 설정하는 것이 올선이 있는 8,5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5%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5% 정도 상승폭이 예상되는 가격대인 9,250원에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단기 매매에 대한 목표가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8,500원이시면 현재 절대적인 지지 라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11,0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5시 59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